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회차는 11화 12화죠. 그렇죠. 네. 이제 드디어 네. 1000원짜리 변호사 마지막 회.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원래는 16부작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뭐. 12부작에서 마무리가 되어서 너무 누구보다도 아쉬워하신 아쉽습니다. 시청자분의 지금 반응을 보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1화, 12화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한 가지는 이제 재심과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를 해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장면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네네네. 그 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장면은 이제 천 변호사님이 갑자기 돌연 사라지셨죠. 네, 자취를 감추고 1년 만에 나타나셨잖아요. 왜냐면 그 전에 내가 이제 범인을 봤을 때 이것을 내 마음을 주체를 못해서 어떻게 네. 할지 모른다. 네.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다. 네. 내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 네. 라고 해서 1년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물론 편지는 남겼지만 호련히 떠난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죠. 그렇게 떠났다가 돌아올 정도면 진짜 고민이 깊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혹시 변호사님은 사건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부분에서 내가 마음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천 변호사님처럼 마음의 정리가 필요해서 뭐 시간을 갖고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좀 괴로움을 갖는 건 대부분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열심히 진행한 사건이 뭐 패소했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이럴 때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정말 이기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실체적 진실에 맞아요. 근데 너무 오래됐거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졌을 때 판사님도 가면 정황상, 심증상 우리 편이에요, 느낌상. 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이거에 대한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조회를 해봤나요? 아니면 증인 신청을 한번 해봅시다. 막 다 했는데 결국에는 증거 부족으로 졌을 때 이때가 너무나 안타깝고 사실 참 의뢰인을 보기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참 저는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제 사법시험 계속 할 때 네네. 발표를 앞두고 바로 전날 너무 긴장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나서 딱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떨어졌을 때 진짜 괴롭거든요. 그거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법시험을 딱 마지막으로 합격하고 와 이제 더 이상 발표의 고통은 없겠구나 네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판결 선고 전날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 판결 선고 전날 마치 시험 합격 발표를 기다리듯이 너무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한번 저도 좀 오래 변호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법조계에 오래 계셨던 분들한테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랬더니 신 변호사야 너 변호사 오래 하려면 그렇게 사건 결과에 이렇게 막 일희일비하고 집착하는 거 내려놔야 된다. 안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거 오래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결과가 마치 나의 결과인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감정이입이 많이 되죠. 자, 두 번째로 말씀 나눠볼 장면은 예. 진범이 아닌데도 진범인 것처럼 몰려서 지금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사실 자기가 진범이 아닌데 진범인 것처럼 몰린 것도 물론 있지만 자기가 진범이라고 자수를 한 사안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형사 재심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진짜 자기가 진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범으로 몰렸다. 그러면 형사 재심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극 안에서도 어쨌든 형사 재심이 추진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형사 재심 어떤 건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형사 재심은 이제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원판결의 증거가 된 뭐 증인이나 이런 것들이 허위로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내지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판결이 재판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거나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윤창호법 있잖아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하게 되면 가중처벌 받는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윤창호법에 대해서 형사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알코올 농도 수치에 해당하면 생각보다 감형을 많이 받았어요. 저 또한 그것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사실 형사 재심 요즘에 많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재심은 사실 인용이 되거나 청구가 되거나 하면 화제가 많이 되죠. 맞습니다. 재판부가 한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언론이 굉장히 집중하는 편이긴 해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각되는 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고 인정되기도 쉽지 사실 않죠.
확정 판결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1심, 2심, 3심까지 갔던 사건을 재심으로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재심으로 인해 가지고 무죄가 났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형사 보상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재심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 3심을 거치는 그 절차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요. 가끔 의뢰인분들께서 예. 소송 다 졌는데 이거 재심도 있잖아요. 재심 네네네.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재심보다는 그 전에 3심까지의 절차에서 최대한 열심히 다투는 것이 맞다. 이번에 이야기 나눠볼 장면은 바로 골프장 네네. 장면이에요. 그 맞습니다. 골프장이 아니라 골프 연습장이었나요? 골프 연습장이죠. 네. 인도어에서. 요새 또 우리 김 변호사님 열심히 골프 연습 중이신데 골린입니다. 그 골프 연습장에서 갑자기 천 변호사가 와서 네네. 그 이제 살인자라고 의심받고 있는 네네. 그 사람을 그냥 꾹 토닥토닥 하면서 네. 손도 만지고 다 안아주고. 안기도 하고 네. 이제 그걸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 표정이 뚱하고 이러고 네. 있었잖아요. 기습주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저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김 변호사님이 옆에서 기습주행. 역시 변호사는 다르다. 아니 옆에서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실 그쵸, 기분 사실 나쁘면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동성 간에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대부분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뭐 애인 간이나 부부 간이나 이런 경우에도 성범죄가 성립하느냐? 당연히 성립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특별한 됩니다. 관계가 있더라도 그 행위를 할 당시에 거부 의사가 있었다면 맞습니다. 강제로 이렇게 뭐 성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에 말씀 나눌 장면은 네네. 이제 천 변호사님이 이제 더 이상 변호사님이 아니라 검사가 되셨죠. 정확히 예. 말하면 특검. 네, 그렇죠. 특검 천 변호사님이 딱 특검으로 딱 나오셔가지고 네네. 딱 브리핑을 멋있었어요. 그죠? 뭘 해도 멋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특검이라는 단어가 요새 종종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만큼. 사실 몇 네. 년 전부터 뭔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특검을 도입하자. 검찰을 거치기보다는 그렇죠. 뭐 제3의 공정한 네. 이제 특검을 해서 네. 좀 사건을 정상적으로 좀 제대로 해보자. 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특검 하면 그냥 어쨌든 검찰에서 안 한다는 건가? 그렇죠. 그러면 특검은 누구지? 그렇지. 그럼 검사 내에서 네. 특별한 검사를 차출해서 한다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가 좀 개입하거나 아니면 첨예하게 네.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혹은 뭐 국가와 관련된 비리거나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기보다는 특별한 수사팀을 구성해서 그 수사팀이 기소까지 책임을 진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네. 이제 제3의 기관에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특검을 어떨 때 이제 구성을 하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에 대한 절차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조항을 좀 살펴보면 네. 특검팀을 구성할 때 네네. 이제 특별검사를 1명 선정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2명의 특별검사보를 그렇죠. 선정을 보장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구성을 하는데요. 이때 뭐 아무나 이렇게 딱 골라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특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1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2명의 후보자 이렇게 나오고 일정 그렇게 경력 이상의 이제 네. 분을 추천받아서 그러면 나오죠. 그 안에서 이제 선정이 되는 거죠.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무한정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 들어갔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특별검사 기간에 거의 뭐 밤을 샌다거나 계속 그 시간이 지금 그 초를 다투는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밤새도록 일을 해서 그거 갔다 오면 사무실이 거의 망해 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짧은 기간이냐면 일단 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기간이라는 걸 줍니다. 이 준비 기간이 약 20일 네. 이내에서 준비 기간을 마쳐야 하고요. 그리고 수사 기간은 60일. 60일 동안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게 기소가 되었을 때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도 또 중요한데요. 네네네. 이 수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20일입니다. 뭐 팀을 꾸리고 어디 네. 사무실을 그렇죠. 마련하고 뭐 이런 기간으로 20일인데 생각보다 길지 않은 기간이죠. 20일 하면 굉장히 길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럼요. 장소 구하고 뭐 계약하고 이것만 해도 맞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20일이고요. 그리고 수사 기간은 60일. 네네. 60일의 기간을 주고요. 더더욱 짧은 기간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불러서
피의자 신문을 한다든지 그쵸. 이런 식으로 막 부르고 쓰고 기록량도 엄청날 겁니다. 아마 그쵸. 이만큼 쌓여 그걸 다 일일이 다 봐야 되니까 사실 60일도 굉장히 짧은 시간. 그래서 60일의 기간에서 한 번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30일, 그러니까 최대 9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 안에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뭐 신문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증거 기록도 보고 맞습니다. 뭐 어디 찾아가서 뭐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90일이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모두 집중해서 한 가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맞습니다. 절차이기 때문에 뭐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는 맞습니다. 거였겠죠. 그리고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때 그 재판 기간도 다른 재판에 비해서는 좀 짧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네네. 기간 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건 진행하고 있는 형사 사건이 있는데 그게 벌써 1심만 2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길게 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특별 그렇죠. 검사로 진행되면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심 때 증인을 굉장히 많이 부르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서 문서송부 촉탁 같은 걸 하거나 기다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1년은 요새 우습게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1심을 6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신속성을 기대하는 절차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대표 이제 처벌을 받아야죠. 이 대표는 이제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직접 살인 행위를 실행한 자, 그 친구는 이제 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벌받게 되겠죠.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정범이 뭐냐, 교사범이 뭐냐, 방조범이 뭐냐.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너는 교사했으니까 교사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정범은 말 그대로 행위를 실행한 자를 정범이라고 하고 교사범 시킨 거죠. 시킨 자를 교사범이라고, 방조범, 종범이라고도 하는데 도와준 자 옆에서 도와준 자를 방조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정범은 법정형대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교사범은 내가 시켰으니까 똑같이 처벌받는 거예요. 정범하고 똑같이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방조범은 옆에서 조금 도와줬다라고 해서 형을 감경을 해줍니다. 보통 한 2분의 1 정도 감경을 해주죠. 이렇게 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000원짜리 변호사 리뷰를 1화부터 12화까지 쭉 네네. 달려봤네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 뭐 법리적으로 행복하시다기보다는 좀 천변호사 보면서 행복하셨잖아요. 너무 멋있는 변호사예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변호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네. 사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희가 이건 판타지다. 저런 변호사가 어딨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뭐 증인신문 과정이라든지 최후 진술이라든지 그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드라마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변호사로서 전문성으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현실과 달라, 이건 법적으로 잘못됐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지만 사실은 뭐 보면서는 재밌어 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배울 점도 많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실 드라마인 것 뭐 같아요. 변호사이기 이전에 판검사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즌 2 나오지 않을까요? 시즌2 김 변호사님이 굉장히 강하게 원하고 있으니까 네. 고려해주세요. 시즌 2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